여러분들 1980년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뭐였을까요? 정답은 복싱이죠. 1988년 마이크 타이슨과 마이클 스핑크스의 세기의 대결에서 타이슨은 대전료로 2,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은 300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 1985년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 세계 복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짱구 장정구 선수죠. 프로야구 최고 연봉으로 7천만 원을 받던 최동원이 있었는데 장정구의 한 경기 파이트머니가 1억 원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복싱은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중 하나였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유재두, 홍수환, 김태식 등은 아예 국민 영웅이 되었죠. 하지만 장정구 유명호 시대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복싱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요. 마지막 세계 챔피언인 지인진의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타이틀 방어전을 못 치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복싱이란 건 철저하게 마이너 스포츠가 되었죠.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복서를 찾을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한국계 복서들이 등장하면 더 관심과 화제에 오르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복싱 최고의 스타에게 지울 수 없는 악연을 만들어준 한국계 복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현재도 세계 복싱계 최고 인기 스타인 멕시코의 사울 카넬로 알바레즈. 챔피언에 오르기 전부터 잘생긴 외모로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요. 뛰어난 실력과 함께 화끈한 경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흥행의 판도를 좌우해왔죠. 그는 2011년 처음 세계 챔피언에 오른 뒤로 슈퍼 웰터급부터 라이트 헤비급까지 무려 4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인기와 실력을 동시에 갖춘 그의 경기는 엄청난 대전료와 함께 황금 시간에 중계되는 최고의 카드죠. 유명한 선수라면 누구나 큰 돈이 보장되는 그와 싸우길 원하고요. 그렇게 수많은 강자들과 싸워왔으면서도 2013년 복싱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인 플로이드 메이웨더에게 진 것을 빼면 9년간 무패를 기록하기도 했을 만큼 최고의 복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하는 날이면 고국인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남부의 히스패닉들에겐 국경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카넬로의 영광스러운 모습 뒤엔 3번이나 감추고 싶은 역사가 존재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모두 한국의 피가 흐르는 복서들과 얽히며 생긴 일이죠. 그 중 하나는 세계 미들급을 10년 이상 지배하고 있는 핵주먹 게나디 골로프킨입니다. 골로프킨의 외할아버지는 부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로 갔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한 한국인 세르게이 박이에요. 외모부터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골로프킨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엄청난 돌주먹으로 유명했고요. 프로에 와서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 더 큰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실력에 비해 유명세가 없어서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면서 상대한 선수들이 모조리 골로프킨의 무시무시한 주먹에 처참하게 박살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차츰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WBA, IBF, WBO 세계 타이틀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무적의 미들급 챔피언으로 군림하게 되었고요. 23연속 KO 승과 함께 미들급 타이틀 17연속 KO 방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은 덤이었죠. 그와 상대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그의 강펀치에 KO 당한 후 쇠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다는 소감으로 그의 강함을 인정했는데요. 더 이상 싸울 상대를 찾기 어려웠던 그는 마침 WBC 미들급 챔피언에 오른 카넬로 알바레즈에게 여러 번 경기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골로프킨에게 겁을 먹은 카넬로가 한 체급을 내려서 싸우자는 억지를 부리며 대결을 피했고요. 결국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렇게 37전 37승 33KO라는 만화 같은 전적을 자랑하던 골로프킨. 2년이 지난 후 마침내 2017년 9월 골로프킨과 카넬로 알바레즈의 경기가 성사되었는데요. 시작 전부터 카넬로에게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왜냐면 골로프킨은 이미 만 35세, 27세였던 카넬로보다 8살이나 더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2년 간 시간을 끌며 골로프킨의 전성기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계의 빅매치가 열리고 경기 내용 역시 골로프킨의 무난한 승리로 보였지만 어이없게도 판정은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복싱계의 최고 인기 스타라는 입김에
카넬로 쪽으로 편파 판정이 나온 거죠. 당연히 전 세계 복싱 팬들과 언론은 비난 일색이었고 결국 재경기를 하기로 합의했지만요. 여기서 또 한 번 카넬로는 망신을 당합니다. 경기 직후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죠.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지만 뻔뻔스럽게도 오염된 고기를 잘못 먹었다는 주장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슈퍼스타를 잃고 싶지 않았던 복싱협회는 고전 6개월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줬죠. 우여곡절 끝에 1년 뒤 벌어진 재대결에서도 골로프킨이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결과는 카넬로의 근소한 판정승으로 뒤집혀버렸습니다. 약물까지 쓰고도 전성기가 지난 골로프킨에게 사실상 패배했다는 꼬리표가 남았죠. 카넬로는 내가 이겼으니 3차전은 필요 없다는 태도로 더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카넬로는 그 뒤로 승승장구 슈퍼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을 연달아 정복하면서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골로프킨이 너무 강했을 뿐이지 카넬로의 실력은 최고라고 평가를 돌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카넬로는 얼마 전 또 한 명의 한국계 복서를 만나 더 큰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WB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하프코리안 드미트리 비볼이었죠. 비볼은 아마추어에서 무려 268승 15패를 기록할 만큼 탄탄한 기본기와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요. 프로에 와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19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넬로 측에선 같은 한국계 복서인 골로프킨에 비해 훨씬 손쉬운 먹이감이라 생각하고 대결을 추진했어요. 모두가 카넬로의 업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생각했지만 뚜껑이 열리자 예상은 크게 빗나갔죠. 카넬로는 모든 면에서 비볼에게 압도당했습니다. 카넬로가 날리는 주먹들은 비볼의 단단한 가드에 막히고 비볼은 여유있게 카넬로를 두들기고 있었죠. 결국 12라운드 내내 끌려다니는 경기를 한 끝에 원패를 당했습니다. 비볼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계 선배 골로프킨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준 승리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판정은 고작 2점차 승리였어요. 이런 어이없는 판정 때문에 또다시 논란이 되었고요. 모든 이들은 최소 7점, 8점 차이 비볼의 승리라고 봤거든요. 하마터면 또다시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될 뻔한 거죠. 골로프킨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일방적으로 얻어터진 카넬로에게 차마 승리를 줄 수 없었다고 봐야겠죠? 복싱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머쥐고 돈과 명예를 모두 얻은 하프 코리안 비볼. 외모만 봐도 힘 잘 쓰게 생긴 한국 청년 같은 느낌이죠? 그는 평소 자신의 몸엔 한국의 피가 흐른다는 자부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인 어머니가 해주는 잔치 국시라고 하고요. 국수의 사투리인 국시라고 정확하게 말할 정도로요. 그가 훈련하는 체육관에는 태극기가 걸려있고 지도하는 트레이너도 한국계입니다. 그는 경기할 때 일부러 찾아와 격려해주는 한국분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가 한국의 피가 흐르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고 공공연하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타이틀 매치를 열고 한국 팬들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꿈이라고 하죠. 이처럼 현존하는 세계 복싱계 최고의 스타이자 복싱 황제라는 카넬로에게 3번이나 흑역사를 만들어준 한국계 복서들. 그런데 어쩌면 4번째 흑역사도 한국계 복서가 만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는 9월 17일 골로프킨과의 3차 전이 확정되었거든요. 카넬로는 이제 만 40세가 된 골로프킨에게 자신감이 생겼는지 착한 척하는 그놈을 박살내주겠다라고 큰소리치는 중이에요. 약물까지 복용한 주제의 편파 판정으로 2번 다 승리를 훔쳐놓고 저렇게 떠드는 것 보면 얼굴이 두꺼워서 맷집이 강한가 봐요. 그렇지만 골로프킨이 지난 4월 WBA 미들급 챔피언이자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무라타 요아의 통합 타이틀 매치에서 9회 KO승을 거둔 모습을 보면 카넬로의 장담처럼 될지는 모르겠네요. 게다가 비볼과의 재대결도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5번째 흑역사도 한국계 복서가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언젠가 비볼의 꿈처럼 한국에서 그의 타이틀 매치가 열리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카넬로 알바레즈. 현 시대 최고의 복서 중 하나인 건 사실이고 정말 위대한 선수는 맞지만요. 비즈니스로 만들어진 스타라는 건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골로프킨과 3번째 대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전성기 때는 안 싸우고 도망다니다가 나이가 들고 기량이 하락한 게 보이니까 싸우자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 꼴사 나와 보이긴 합니다. 과거 그 유명한 슈가레이 레너드, 마빈 해글러와 싸움을 피하고 은퇴했다가 해글러가 무갑이랑 싸울 때 노쇠한 모습을 보고 다시 복귀해서 싸웠죠. 종이 한 장 차이로 판정승을 거뒀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랑 좀 비슷하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홍수안의 사전호기 신화 같은 건 다시 나올 수 없겠죠. 더 이상 한국에서 복싱을 하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의 피가 흐르는 선수에게 사심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잔치국수를 좋아한다는 비볼이 더욱더 큰 선수가 되었으면 하고요. 골로프킨이 화끈하게 이기고 멋지게 은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